오늘 저녁을 위한 장보기 다들 마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장을 보셨나요?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도심 지역 주민이라면 인터넷 배송 서비스로 간편하게 장을 보셨을 수도 있고,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직접 장을 봐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비도심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 안에서도 쉽게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막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지역, 이른바 식품 사막의 발생과 현황을 보고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라니 말만 들으면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4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의 한 주거단지.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지만 도보로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마트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버스나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이 없다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편도 30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라도 마트에 갈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지역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거주지 내에 식료품점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노인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여 장을 보더라도 장을 본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식품 사막을 벗어나 마트라는 오아시스로 오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식품 사막이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슈퍼마켓, 마트가 없거나 있더라도 고기, 생선, 야채와 같은 건강한 식생활에 필수적인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식품 사막 문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 현상을 주의 깊게 보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왔습니다. 땅 자체가 큰 미국은 도시 기준 1마일, 시골 기준 10마일 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곳을 식품 사막으로 지칭하고 있고, 우리와 지리적, 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걸어서 500m 내에 신선식품을 구할 수 없는 곳을 식품 사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쇼핑 난민 혹은 장보기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식품 사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나아가 식품 사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식품 사막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식품 사막이란 말은. 그래서 식품 사막에 놓여 있어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적절한 지원 없이 식품 사막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00만 인구를 가진 서울의 행정동 중에서도 식품 사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 은평구,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자치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품 사막이 생겼고 앞으로 식품 사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품 사막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식품 사막이라고 알려진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지방 중소도시가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 인구는 10만 명. 2024년 10월 기준 공주시의 인구는 약 10만 1천 명입니다. 10만의 인구와 충청남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은 시입니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부재 외에도 면적 및 인구 대비 식료품 판매업소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공주 종합버스터미널로부터 차로 10분 떨어진 공주시 봉정동 효도마을로 가보겠습니다. 효도마을로 이동하려면 하루에 2번 오는 버스를 타거나 배차 간격이 비교적 짧지만 내려서 45분을 걸어야 하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마을 정류장에서 내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임명순 할머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나옵니다. 임명순 할머니는 효도마을 주민으로 올해 94세를 맞이하십니다. 비가 오대서
크게 해야 내가 맘대로야. 할머니, 예. 그 집 주변에 응. 마트 있어? 마트. 멀어. 얼마나 멀어요? 시내 나오야 마트가 있어. 그러면은 걸어선 절대 못 가? 걸어 안 다녀. 시내버스 타고 가. 할머니는 뭐 야채나 고기나 그런 거 어떻게 사세요? 저희들이 시간 있는 대로 엄마 필요한 거 사다 놔. 할머니가 사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시내 오면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갖고 가고 그 딴 자리 가깝게 있으니까 나 먹을 걸 말끔 사다 놔. 그럼 할머니는 시내에 자주 나가세요? 자주는 못 가지 뭐 나 혼자 있는데 뭐 자주 가? 그렇잖아. 근데 그러면 거의 다 이제 고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 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임명순 할머니 댁 주변에는 도보로 갈 수 있는 마트가 없습니다. 최소 1시간 48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도보로 25분 이상 거리에 편의점이 2곳이 영업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 편의점에도 신선식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북적일 것 같은 도시, 물자가 풍부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서울도 식품 사막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환경, 높은 산지 비율과 극한 경사가 특징인 서울시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 사막을 품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식품 사막으로 산입된 서울시 성북구 정릉 3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보다는 식료품점 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곳이 식품 사막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행 환경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보입니다. 동네 중간지대의 이 집을 가상의 거주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과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약 900m 거리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지도 서비스상으로는 편도 약 15분 정도가 예상되어 충분히 도보로 왕복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는 직선거리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던 마트 가는 길이 실제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이 지역의 도로 환경과 경사 때문인데요. 몇몇 과일과 우유 한 팩이라도 구매했다면 약 5kg의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야 합니다. 건장한 청년들에게도 힘든 길인데 정릉 3동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입장에서는 장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령 인구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당 0.5m에서 0.7m 정도인데 장바구니의 무게와 고령 인구의 특징을 함께 고려한다면 취약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장 볼 때, 장 봐올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가게가 좀 멀어요.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는데 뭐 장 보러 갈 때는 사람 혼자 가는데 뭐 조금이면 사면 무거워서 내가 힘이 들어요. 오래막이라서 다 힘들어요. 이제 늙은 게 나가 90이 다 돼간 게 아무것도 뭘 좋은 것도 없고 장 봐가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옆에 사람들이 부축해주고 너무 도구로 사여오고 커야지 뭐 그거 빼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 절대적인 직선거리만으로 식품 사막의 피해 정도를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 정릉동과 같은 도심 지역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와 같이 식품 사막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식품 사막의 영향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품 사막의 영향을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운전 능력 등 이동 능력이 낮으면 식료품점에 접근할 수 없는 지방의 식품 사막 현상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식료품점이 존재함에도 특정 지역 및 인구를 중심으로 그 영향이 너무나 큰 서울의 식품 사막 현상. 지역의 형태에 따라 식품 사막의 형태와 양상이 다르지만 취약계층인 노인이 주가 되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식품 사막의 모습입니다. 국내에는 올해 2024년에 들어서야 식품 사막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식품 사막 완화를 위한 연구 모임 등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로는 포천과 이천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동식 마트 서비스입니다. 지역 농협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마트는 동네 주민들의 거주지로 마트가 직접 찾아가 물리적 거리를 줄여 식품 사막을 완화하려는 노력인데요. 동네 주민들이 마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해당 지역에서는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식품을 한가득 싣고 온 트럭이 마을 회관 등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주민들이 모여들어 각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 해요. 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요. 걸어 다니지. 못 보니까 여기서 다 해요. 여기 차가 9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냥 대충 그때까지 가요. 계란 같은 거는 사러 가서 들고 오기, 버스 타고 들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은 여기서 맨날 잘 사요.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해당 서비스가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농협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성과 확장성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매우 적으며 해당 사업의 구조로 인하여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기는 어렵기에 여러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좀 손해가 나면서 예. 1년에 한 인건비까지 계산한다고 한 1억 정도 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감가상각 들어가고 뭐 한다고 하면은 진짜 시골 농협에 갔을 때 수익이 1년에 2, 3억 남는 농협이란데 조그만 농협들이요. 과연 그거를 감수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제3세력도 만들어서 같이 잘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그러니까 차량 한 대 사준다 하는 개념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도 물론 진짜 중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거 뭐 다는 못해도더라도 서로다가 진짜 협력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식품 사막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토리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있는 현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도토리현에 있던 JA 20곳이 폐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식품 식료품들이 왜 20개가 한꺼번에 없어졌나요? やはりそれは、やっぱりもともとちょっと経営が厳しかったっていうのは、全国的に言える話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人口減少が、特に鳥取県は田舎がすごい多い、特に中山間地、この若狭町のような、中山間地で。 다른 지역에서는 식료품점이 있는 거죠? そうですね。他の県でも一部どんどん閉店ちょっとし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状況はありますけど、で鳥取県もちょっとずつなくなってはいってた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一斉閉店っていうのはもう初めて5年度に出てしまって、はい、やっぱり一個一個やっぱりね、経営が成り立たなくなったものはやっぱり潰れていっちゃう。他の地域でも。はい、他の地域でも。 그러면 이제 어떤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まずは先ほど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スーパー一斉閉店に対応するセクション館を作りました。はい。で、鳥取県と市町村ですね、役場も含めて、はい、緊急にちょっと会議をしまして、そこで県がですね、まずやっぱり地元に近いのが市町村の役場ですので、それを飛び越えて県が何かちょっとすることはちょっと難しいところで、はい、まず市町村の、皆さんがされたいことを、ちょっと長くなるんですけど、いろいろ地域によって実情が違います。大体都市部といいますか、人が多いところはスーパーが潰れても、他にもあるじゃないかと。若狭町のように本当に1個しかないところは、どうしてもその店舗を守ら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ような事情もありますので、県はですね、その市町村さんがす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事業、店舗を守る事業でもいいですし、午後から行くんです、移動販売のを補助する制度でもいいですし、そういった
あらゆる制度に対して県は半分お金を見ますよというちょっと制度を作らせてもらいました。は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러한 해결책들이 단순한 복지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에 도토리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식품 사막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식품 사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 아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촉구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번져가는 식품 사막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Key solutions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se problems? Yeah, so solutions tend to come along three different streams. There is sort of public assistance, so SNAP program, which is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It's a key USDA program. It's part of the Farm Bill that's negotiated every few years in the United States that provides food assistance to those with not a lot of money. And those options have been constantly, especially in the last, let's say 15 years, the options of where you can spend that has been expanded. So when SNAP cards are provided, it gives people this opportunity to augment what they're bringing in food wise. So it's a great opportunity to, say, you might only have $50 a month that you can spend, but here's an extra 80 or 100. So it really provides this amazing lifeline in terms of providing food for families, and they like to evolve that program. Then ther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 we have this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It's called the Healthy Food Financing Initiative, the HFFI, and that the goal of the HFFI is to increase access to grocery stores and fresh food in underserved areas. So that's offering funding, providing logistics, adding capacity, all these different avenues that make it really difficult to do that. It sort of tries to take some of those pressures off. And then we have maybe fully private things such as online food delivery. So, a lot of our local food producers are now, especially after COVID, offering food delivery services. You're not just seeing this with restaurants or anything like that, but especially here in New Jersey, you saw a lot of direct from farm to consumer online services. 특히나 커뮤니티 내에서 마트로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을 운영하는 등 커뮤니티 중심의 해결책을 다양하게 시행하며 식품 사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Farmers markets are great. They do so much more, honestly, than just bringing food to communities. You're talking about forming community, right? You're talking about forming relationships, which is a really great thing to be able to create between people who produce food and people who eat it. We've obviously moved away from that model.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과 같은 이동식 마트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로 미리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대신 장봐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식품 사막 지역에 식료품 가게를 여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막, 식품 사막. 국민들의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식품 사막 현상은 이 순간에도 그 영역과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신선하고 바른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식품 사막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